자, 그러면 실험적으로 우리의 레지듀얼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지듀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놨죠. 뭐 이건 파이썬 리스트죠. 그냥 파이썬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합니다. 어펜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true 데이터죠. true 데이터, true y가 있고, 요거는 estimated 되어 있는 y 헤드인 거죠. y 헤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베타 0, 베타 1에다가 xi 이제 곱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차이가 ri가 레지듀얼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어펜드를 쫙 했습니다. 어펜드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스캐터 플롯이냐면 x는 요거는 뭡니까? x는 그냥 자료 데이터의 id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id다. 0번째부터 쭉 해가지고 순서대로 쫙 세워봐라. 그럼 총 한 3만 개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0번째부터 쭉 해가지고 한 3만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잔차가 이제 y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y가 이렇게 레지듀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지듀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 요거는 아주 이제 업사이드로 큰 레지듀얼이 있었고, 여기 제로 라인이 어떻습니까? 요 제로 라인이 이렇게 제로 라인에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지 좋은 리그레션 모델이니까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0 이렇게 해서 제로 라인에 이렇게 있겠고, 요거는 요만큼이 사실은 레지듀얼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요거는 또 요만큼이 사실은 레지듀얼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죠? 예. 이제 이건 네거티브 사이드로 레지듀얼이 있는 것이죠. 뭐 요거는 포지티브 사이드로 이렇게 레지듀얼이 있고,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지듀얼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레지듀얼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레지듀얼이 이렇게 여러 개의 3만 개의 관측이 있다 라고 하면 뭘 해야지 좋겠습니까? 히스토그램 그려야 되겠죠. 히스토그램 그리자. 히스토그램 그린 게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그렸는데 익스트림한 밸류들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가 아주 뾰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양쪽을 좀 날리고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린 겁니까?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서 그린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이제 PD 시리즈, 판다스의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판다스의 시리즈로 만들고, 그러면 판다스 시리즈로 이렇게 오브젝트 레지듀얼이 만들어지죠. 판다스에서 not hist 하면은 우리 옛날에 히스토그램 많이 그렸지 않았습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B는 100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린 게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 양쪽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라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F 플롯에 X림을 쓰면 그 간격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간격을 어떻게 했냐면 미니멈은 하방이니까 위에 좀 붙여줘야 이쪽으로 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당기느냐? 맥스에서 민 사이에 요 전체 구간에 한 40%만큼 위쪽으로 당겨줘라. 그래서 이만큼 한 40%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만큼 맥스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것은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빼기를 해야 되겠죠. 빼기를 해서 전체 구간에서 40%만큼 이건 밑으로 내려줘라. 40%만큼 밑으로 내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구간에 한 20% 정도 남는 것이죠. 전체 구간에 한 20%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쫙 이제 전체 구간으로 다시 그려본 게 밑에와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노멀 분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이제 민과 베리언스로 이제 피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이게 노멀 분포를 따른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얘는 지로민을 가진다. 지로민을 가진다라는 거는 명확하죠.
0에 0 근처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양쪽으로도 어느 정도 크게 치우침 없이 베리언스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노멀로 피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멀로 피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베리언스와 민에 대한 클레이밍을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분석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레지듀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리니어 리그레션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했죠. 레지듀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였죠. 그러면 그걸로 콘크리트한 매트릭이 나올 때 숫자로 표현해라. 이 잔차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숫자로 표현해. 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R 스퀘어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매트릭이죠. R 스퀘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이 있고 데이터가 일부러 제가 이걸 맞추느라 힘들었습니다. 퍼펙트하게 매칭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퍼펙트하게 매칭되어 있으면 이 경우에 레지듀얼의 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지듀얼의 썸은 0이다. 왜냐하면 퍼펙트하게 이 선에 딱 데이터 포인트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레지듀얼이 눈에 보기에도 요런 레지듀얼이 생기는 상황인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 Y의 베리에이션 중에서 설명이 이 선으로 설명되는 이 증가하는 X가 커짐에 따라서 이것은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베리언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리에이션이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게 이 선이 맞냐는 겁니다. 이 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긋겠습니다. 요렇게 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가버리면 그러면 이 모델이 설명하는 베리에이션은 거의 크지 않아 가지고 레지듀얼의 베리언스 설명이 이걸 테이크 오버 해버리는 겁니다. 모델의 베리에이션 설명보다. 그럼 이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비율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설명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정해된 게 있습니다. 설명 못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레지듀얼이지 않습니까? 레지듀얼은 unexplained variation in Y입니다. 그러면 Y의 unexplained variation을 다음과 같이 레지듀얼로 정의하고 레지듀얼 실제는 다음과 같고 squared로 표현하자. squared residual, squared error로 표현하자. 그래서 sum of squared error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지듀얼의 베리언스를 만들 수가 있었죠. 물론 노멀라이즈 해야 됩니다. 현재는 sum of squared error죠. 그러면 sum of 이것을 전체 Y 베리에이션 중에서도 설명이 되는 영역과 설명 안 되는 영역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전체 Y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은 explained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unexplained 라고 생각하자는 거니까 explained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근데 뭘 쟀다는 겁니까? unexplained를 쟀다는 겁니다. 그러면 Y 베리에이션을 재면 이 두 가지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혹은 뭐 B를 이용해 차와 B를 이용해서 explained 수준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Y 베리에이션을 알아보자. Y 베리에이션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Y 베리에이션은 기본적으로 베리언스죠. 베리언스인데 완전 그냥 베리언스는 아니고 다음과 같이 sum of squared total variation을 계산합니다. 이 sum of squared total variation은 Y의 mean과 그 다음에 Y의 deviation, square deviation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sum만 하고 normalize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variance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variance를 만드는데 normalize만 하면 variance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로 sum of squared error와 sum of squared total variation을 이것을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전체 베리에이션 중에 레지듀얼이 얼마만큼 되는지.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 표현입니다. 퍼센티지 표현입니다. 어떤 퍼센티지 표현이냐? 전체 베리에이션 중에서 설명 가능하지 않은 영역, 안 되는 영역의 퍼센티지를 따져봐. 그리고 1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explained 된 영역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1을 빼주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설명 가능한 y의 베리에이션을 y의 베리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y의 베리에이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 R 스퀘어드라 부릅니다. R 스퀘어드라 콜로퀴얼리 부르고 대화체로 부르고 좀 더 명확한 말은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기 위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한 계수 R 스퀘어드가 어느 정도 유의미해야지만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아닌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요 R 스퀘어드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의 퍼포먼스 메저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리그레션 형태로서도 이제 퍼포먼스 메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물론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뭐 다양한 다른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는 성능 지표를 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능이 되었죠. 베타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능을 이제 재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얼마만큼 피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